20, 30대 청년들의 목숨을 잇따라 앗아간 전세 사기 피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박 의원님이 전세 사기 방지법 이거 대표 발의해서 국회 통과했는데 그러면 좀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피해자 고통이 이제 해결되지 못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관련 법률을 제출해서 네. 얼마 전에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법률들은 뭐 일부 소급하는 적용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예방책에 좀 중점이 주어진 법안들이었습니다. 예, 뭐 예. 핵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임대차 거래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 정보 격차 문제입니다. 임차인들이 자신들이 들어가야 살아야 되는 이 임대주택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또는 앞순위의 보증금이라든지 네. 확정일자가 있는 부분 이런 정보들이 없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임대인들이 계약을 하면서 이제 제공할 의무를 지워지는 그런 네. 부과하는 법률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발생한 작년부터 뭐 빌라왕, 건축왕 이렇게 네네. 발생한 전세 사기 문제와는 조금 좀 다른 문제여서 이 문제에 지금 이 심각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지금 전 재산뿐인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해법을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구제책이 생각을 나와야 합니다. 된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뭐 관련된 특별법도 또 달리 지금 발의도 돼 있거든요. 네, 저희 네, 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하고 민생경제위원회에서 발표했는데 얼마 전에 통과한 법은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예방책 앞으로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효과가 있을 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오늘은 지금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함께 나눠봤으면 합니다. 예. 발생한 문제? 일단 그 특별법은 어떻게 통과가 되면은 그럼 구제책이 담기게 되는 겁니까? 지금 발의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예. 지금 경매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 제가 그 간담회도 가고 했는데 가장 일차적으로는 빨리 경매나 공매를 중지해 달라는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네. 특별법의 핵심적으로는 먼저 정부 관이 주도를 해서 선 대책을 마련해서 예.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채권 회수기관들이 우리 임차인들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는 거죠. 임대차 보증 반환 채권을 사들여서 뭐 이분들한테 보증금을 돌려드리고 이 이후에 경매라든지 공매를 통해서 해당 주택을 구입하고 그러면 이거를 뭐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네네. 방법을 통해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내놓게 되면 다시 보증금을 또 반환받아야 되지 않겠죠. 예.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제도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희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네네. 특별법을 제안하게 된 겁니다. 그럼 빨리 좀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먼저 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빨리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아마 오늘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또 국토위원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성명서 네. 이런 기자회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 관련돼서 좀 정부 여당의 좀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피해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전세 보증금 돌려받는 부분하고 우선 매수권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저리로 다시 대출을 해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것도 계속 빚을 지우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봤을 때 네.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전세 자금이 모든 재산인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예. 그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전세 보증금을 빨리 회수해서 지금의 안정을 거죠. 찾는 건데 예. 그런 것이 되지 않는 다른 대책들은 굉장히 지금 미봉책이거나 이분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지금 경매라든지 공매가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 많기 때문에 물론 어제 대통령이 갑자기 지시를 하니까 예. 경매 중단 지시. 뭐 금융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겠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들에 대해서 진즉 좀 정부 여당이 진정성 있게 호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비극들은 막지 맞습니다. 않았을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미 이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뭐라고 했냐면 전세 시장이 개입하는 것은 좀
뭐 부적절할 수 있다. 또는 전세 앱이라는 거를 개발할 테니 네네. 그거를 깔게 되면 정보 교차가 줄어들게 돼서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안일한 태도를 네네. 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국토부 장관이 나서고 대통령까지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늑장 행정의 또 한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이 이제 어제 이제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 이후에 경매시 전세금 무선 변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 내용 혹시 좀 보셨습니까? 뭐 이 부분은 정재원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당에서도 좀 발의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이 여러 차례 계셨습니다. 이거 뭐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경매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국세라든지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먼저 변제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집주인이 체납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변제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죠. 보증금에서 빼가는 건가요? 경매 가격에서 예. 집주인들이 체납한 맞습니다. 집주인들이 체납한 뭐 국세라든지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 빌라왕들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세 또 지방세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국가 중심의 사고이다 보니 이런 문제에 약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임차인들을 우선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환이 필요하지 않냐라는데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빨리 손봐야 될 것이다. 절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